민주주의를 긋다. 몇 번째지? 2-10 148페이지. 한정수 지음 자유문고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460페이지. 참고서적 이기훈 기획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 창비 2019. 전남대학교 문화융합연구원 5.18 기념재단 광주의 어워를 걷다 2016. 전남대학교병원 5.18 민주화운동 의료활동집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전남대학교병원 2017. 정운현 3.1혁명을 이끈 민족대표 33인 역사인 2019. 조한성 만세열전 생각정원 2019. 차성환 최종목 평전 선진이 2014. 최준식 동북촌 이야기 주료성 2018. 한종수 한중슈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푸시케이 숲 2018. 홍기원 성곽을 거닐며 역사를 읽다 읽다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살림 2010. 홍순권 외 부마항쟁의 진실을 찾아서 도서출판 선인 2016.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017. 황호택 박종철 탐사보도와 6월 항쟁 블루 엘리펀트 2017. 147페이지.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의 결의문과 구호. 우리는 제2세 국민으로서 아래와 같은 결의를 선포한다. 어디까지나 오늘의 정사를 내일에 물려받을 주인공으로서 붉게 피발리고 정사를 계승받기는 싫다. 그리고 3.15의 불법과 불의 강제적 선거로 조작된 소위 지도자들은 한시 앞이 물러나야 한다. 부러워하던 형제들이여, 대한의 학도여 일어나라. 피 묻은 국사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정의에 불타는 학도이거든 진정한 일꾼이 되려거든 일어나라. 3.1 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다. 우리 조국은 어디까지나 민주공화국이요 결코 독재국가, 경찰국가가 아니다. 법에서 이탈하고 만행으로 탄압하는 정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대광 학생들은 평화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구호 1. 정부는 마산 사건을 책임지라. 2.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3. 3.15 협잡 선거를 물리치고 정부통령을 다시 선거하자. 148페이지. 고려대 본관 앞. 고려대 본관은 원래 보성전문학교 본관으로 1933년 9월 착공하여 1934년 9월 준공한 석조 3층 건물이다. 해석. 당시 건축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중 한 명이 고향에서 가출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었다. 고려대 본관 앞은 4.19 민주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4.18의 출발지이다. 3.15 마산 의거 후 방학 중 이 당시 개학은 4월이었다.
5개 단과대 운영위원장이 졸업생에게 줄 기념품 문제로 자주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개학 이후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으로부터 시위 요구가 거세졌다. 4월 11일 2차 마산의거 후 더 이상 거사를 미룰 수 없다고 여기고 신입생 환영의 날인 4월 16일 토요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선언문을 비밀리에 준비했지만 그날이 되자 이를 눈치챈 형사들이 학교로 들이닥쳤고 학교 측은 서둘러 환영회를 무기연기시켰다. 1960년 4.18 출발 직전의 모습. 정의 진리 드높이. 시위 계획이 무산된 후 학생회 간부들은 18일 월요일 아침 학교에 숨어들어가 대의원들에게 12시 50분 점심시간 사이렌을 신호로 본관 앞 인천 동상 앞에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학생들의 움직임을 알아챈 학교 측에서 사이렌을 울리지 못하게 하였지만 학생들은 인천 동상 앞으로를 외쳤고 순식간에 3,000명이 본관 앞에 모였다. 신입생 환영회에 쓰려고 준비했던 고대라고 쓰인 수건을 배포하여 머리에 동여매어 행동을 통일했다. 건장한 운동부원들이 가장 앞장설 정도였으니 그 열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 고려대 본관. 순식간에 3,000명이 본관 앞에 모였다. 신입생 환영회에 쓰려고 준비했던 고대라고 쓰인 수건을 배포하여 머리에 동여매어 행동을 통일했다에 대한 해석. 150페이지. 학생회 지도부는 사전에 신입생 수보다 훨씬 많은 2,500장의 기념수건을 주문하여 거사 준비를 하였다. 참고로 당시 고려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단과대별 학생회만 있었고 총 학생회는 없었다. 그 자리에서 선언문을 박수로 채택한 고대생 3,000명은 1시 20분 시위에 나서 안암 로터리, 대광과합, 신설동 로터리를 통과했고 이때까지 시위를 예상하지 못한 경찰은 급히 막아보려 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뒤늦게 동대문 앞과 종로 5가와 4가, 종로 2, 3가에서 동대문 경찰서는 경찰차로 바리게이트를 치고 경찰과 정치 깡패들로 저지선을 치고 막으려 했지만 골목으로 우회하는 학생들이 많아 저지에 실패하였다. 151페이지. 4.18 성명서. 친애하는 고대생 제군. 한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독재의 최후적 발악은 바야흐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띤 우리들 청년학도는 이 이상 역류하는 피해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만약 이 같은 극단의 악덕과 폐륜을 포용하고 있는 이 탕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의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이 상하태배에 안주치 못하고 대사회 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10대는 확실히 불쌍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손으로 동족의 피를 뽑고 있는 이 악랄한 현실을 방관하랴. 존경하는 고대 학생 제군. 우리 고대는 과거 일제하에서는 항일투쟁의 총본산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사수하기 위하여 멸공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 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하겠다. 고대 동지제군. 우리는 청년 학생만이 진정한 민주 역사의 창조와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궐기하자. 1. 기성세대는 자성하라. 2. 마산 사건의 책임자를 즉시 처단하라. 3. 우리는 행동성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4. 경찰의 학원 출입을 엄단하라. 5. 오늘의 평화적 시위를 방해치 말라.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1동. 152페이지 4.18 기념비. 고려대 본관을 등지고 왼쪽으로 내려오면 1961년 4월 18일에 세운 4.18 기념비가 서 있다. 비문은 1960년 4월 20일 고대 학부의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지훈 시인의 시를 옮긴 것이다. 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 어느 스승의 뉘우침에서. 조지훈. 그날 너희 오래 참고 참았던 의분이 터져 노도와 같이 그리로 몰려가던 그때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연구실 창턱에 기대 앉아 먼 산을 넋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2시 거리에 나갔다가 비로소 나는 너희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물결이 의사당 앞에 넘치고 있음을 알고 니들 옆에서 우리는 너희의 불타는 눈망울을 보고 있었다. 사실을 말하면 나는 그날 비로소 너희들이 갑자기 이뻐져서 죽겠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쩜 까닭이냐.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발길은 무거웠다. 나의 두 뺨을 적시는 그것은 뉘우침이었다. 니들 가슴속에 그렇게 뜨거운 불덩어리를 간직한 줄 알았더라면 중략 사랑하는 학생들아, 가르치기는 옳게 가르치고 행하기는 옳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가르치기는 옳게 가르치고 행하기는 옳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스승의 따귀를 때리는 것쯤은 보통인 그 무지한 깡패떼에게 정치를 맡겨놓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은 니들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럴 줄 알았다면 정말 우리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이다. 가르칠 게 없는 훈장이니 선비의 정신이 남아 깨우쳐 주겠다던 것이 이제 생각하면 정말 쑥스러운 일이었구나.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고려대 4.18 기념비. 붉은 피를 쏟으며 빛을 불러넣고 해야 되나? 어둠 속에 먼저 간 수탉의 늑들아 해야 되지. 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 니들의 공을 온 결의가 안다. 하늘도 경건히 고개 숙일 너희 빛나는 죽음 앞에 해마다 더 많은 꽃이 피리라. 자유를, 정의를, 진리를 염원하던 니들 마음의 고향 여기에 이제 모두 다 모였구나. 우리 영원히 니들과 함께 있으리라. 지금 고려대 본관과 4.18 기념탑에서 내려다 보이는 중앙광장은 2002년에 준공되었는데 그전에는 대운동장이었다. 1987년 10월 25일 대운동장에서는 10만 군중이 모인 공정선거 보장을 위한 거국 중립내각 실천대회가 열렸는데 김영삼과 김대중 양김이
분당 전 마지막까지 함께한 행사였다. 김대중에 대한 지지 열기가 훨씬 강했기에 김대중은 독자 출마를 선택했고 결과론이지만 이는 양김의 분열과 민주진영의 대선 패배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4.18 일주기 기념식 때 4.18 기념탑 제막식을 하고 있다. 1961년 4월 18일 고려대 강당 4.19 혁명하면 누구나 경찰들의 총질과 폭력에 쓰러지는 학생과 시민들을 연상할 것이다. 155페이지. 그러나 5.18의 시민군을 연상시키는 무장시위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김정남의 4.19 혁명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때 무장시위대가 해산한 장소가 바로 고려대학교 강당이었다. 기동화한 시위대는 밤 8시경 40여 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동대문에서 청량리에 이르는 연도의 파출소를 모조리 불질렀으며 파출소에서 탈취한 카빈소총 27정으로 무장, 한때는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였다. 고려대 강당. 또 다른 기동시위대는 도남동과 미아리 일대를 누비다가 성북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발포로 또 6명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동화했던 시위대는 중랑교 근방에 집결해 있던 계엄군이 밤 10시를 기해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 시내로 진주하자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다. 무장시위대원을 비롯한 일부는 의정부 방면으로 나갔다가 창동지서의 경찰과 잠시 총격전을 벌인 뒤 자정 무렵 급거 출동한 계엄군에 쫓겨 고려대 뒷산으로 몰렸다. 20일 새벽 1시 계엄군에 포위된 시위대는 고려대 군내로 내려왔다. 이들은 희생자 시신 항구를 둘러매고 이곳저곳 이동하다가 막바지까지 몰리게 된 데다가 일부는 무장까지 하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학교 군내에는 통금에 발이 묶인 시민들도 뒤섞여 모두 1,500명이나 몰려 있었다. 군과 시위대 중 어느 한쪽에서라도 발포하면 엄청난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긴장된 상황이었다. 이때 계엄군의 조재미 사단장은 장교 2명만 대동하고 학교로 들어가 강당 안에 태극기로 덮여진 희생자 앞에서 정중히 조의를 표하였다. 착잡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던 시위대는 그 자리에서 순순히 무기를 버리고 해산 종용에 응했다. 계엄군은 시위대 가운데 약 30명을 연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귀가 조치시켰다. 157페이지 4.19 민주올레 한일협정 비준반대 시위 때 고려대에 난입한 무장군인들 4.19 때 고대 강당 모습도 이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1965년 8월 25일 158페이지 해화동 종로 코스 옛 서울대 물리대 현 마로니에 공원 앞 114쪽 참조 동성고등학교 4.19 혁명에서 대광고와 함께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낸 동성중학교와 동성고등학교의 시위는 1교시가 끝난 19일 11시에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학교 커튼을 뜯어 현수막을 만들었고 그의 전교생이 질서정연하게 종로 5가로 행진했다. 덩치 큰 학생들이 앞장서고 교장과 교사까지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따라 나서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다. 동성중고 시위대는 종로 일가에서 심한 저지를 당하자 을지로로 돌아 광화문을 거쳐 중앙청과 경무대 공방전에 참가했다. 경무대에서 천인복수 열사가 희생되었다. 또한 이곳에서 중상을 입은 김경하는 이로 인해 24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58페이지 그림 4.19의 횃불. 바로 여기에서 해화동 로터리를 지키고 있던 동성고등학교의 4.19 기념비, 4.19 민주올레, 장면 부통령 가옥. 159페이지 1937년에 장면 박사가 지은 이 가옥은 보기 드물게 한식, 양식, 일본식 건축 양식이 모두 혼합되어 있다. 현재 등록문화재 35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채, 사랑채, 경호원실, 수행원실이 모두 잘 보존되어 있다. 안에 있는 집기와 가구들은 유족들이 기증한 물품들이다. 최근에는 벤치에 앉아있는 장면의 동상이 길가에 세워졌다. 여기 가봤고 2번, 동상은 2번, 지금 3번. 인물 열전 160페이지 장면 장면 1899년부터 1966년까지. 장면 부통령 1899년 8월 28일 인천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인동, ren동, 호는 운석, 윈시이다. 1917년 수원 고등 농림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YMCA 영어학교를 나와 미국으로 건너갔다. 1925년 맨해튼 가톨릭 대학을 졸업하고 로마에서 열린 한국 79위 순교복자 시복식에 참석한 다음 귀국하였다. 가톨릭교 평양교구에서 활약하다가 동성고등학교의 전신인 동성상업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해방 때까지 근무하였다. 1946년 정계에 투신하여 민주의원 의원, 과도입법의원 의원 등을 역임하고 1948년 재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해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 수석대표로 참석, 한국의 국제적 승인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어 대통령 특사로 교황청을 방문한 후 미국에 가서 맨해튼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9년 초대 주미 대사가 되어 미군의 참전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공헌하였는데, 미군의 참전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공헌인가? 참. 당시 그의 가톨릭 인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1951년 국무총리가 되었다가 다음 해 사퇴하였다. 그 후 야당 지도자로서 자유당 독재 정권과의 투쟁에 앞장섰으며 1955년 신익희 등과 민주당을 조직하여 최고위원이 되고 1956년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부통령 공관은 서소문 쪽 손화동에 있었다. 그해 9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저격을 당하였으나 다행히 경상에 그쳤다. 1959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으며 1960년 조병옥과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입 후보하였다가 부정선거로 낙선하였다. 4.19 혁명 후 제5대 민의원을 거쳐 내각 책임제 하의
제2공화국 국무총리로 선출되어 정권을 장악하였다. 장면은 4.19 혁명 1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발언하면서 3.1과 4.19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40여 년의 간극을 두고 자연 발생적으로 폭발한 3.1 운동과 4.19 혁명이라는 두 민중 봉기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또 얼마나 민권 수호에 용감하였는가를 실증해주는 민족혼의 찬연한 발로요. 정화인점에서 길이 청사에 빛날 것입니다. 집권 후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총리 취임 9개월 만에 실각하고 말았다. 당시 그가 해화동 순영원으로 피신한 일화는 유명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례 대부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세례 증명서는 약현성당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그 후 정치정화법에 묶여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고 한때 투옥되었으나 석방된 후 종교생활에 전념하다가 간염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야 정치정화법에서 풀려났다.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되었으며 포천의 가톨릭 묘지에 안장되었다. 동생 장발은 명동 대성당 재단 뒤의 14사도 벽화를 그렸고 아들 장익은 춘천 교구장을 지냈다. 162페이지 그림 이거 전번에 갔댔는데 1907년 3월 세워진 대한의원 대한의원이구나. 대한제국의 공립병원이었지만 사실상 이토 통감의 작품이었다. 결국 3년 후 총독부 의원으로 전환된다. 해방 후 서울대 의대병원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대한의원이고 1907년 지금은 해방 후에는 서울대 의대병원. 옛 서울대학교 병원, 현 서울대학교 의학박물관. 박물관이구나 지금은. 물리대 학생들보다 2시간 정도 늦은 오전 11시 35분경 1천여 명의 서울대 의대와 약대 학생들도 주먹을 불끈 쥐고 하얀 가운을 입고 거리에 나섰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중앙청을 향해 시위를 시작했지만 세종로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자 한국일보사 앞길에 주저앉아 농성하였다. 서울대 의대 학생들의 시위 참여는 크게 2가지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서울대 시위대 주류 속에서 행해진 1, 2학년들의 질서정연한 시위였고 하나는 오후부터 시작된 3, 4학년들의 총성자 구호 활동이었는데 여기에는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생의 활동이 가장 돋보였다. 놀랍게도 이승만은 하야 직전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부상자들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163페이지 탑골공원. 탑골공원은 앞서 다루었듯이 3.1혁명이 시작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4.19 혁명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의 우상화에 열을 올려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짓까지 저질렀으니 바로 살아있는 인물의 동상을 세운 것이다. 1956년 8월 15일 하나는 남산에 하나는 탑골공원에 세워졌다.
1960년 4월 26일 오전 9시 45분 탑골 공원에 모여든 시위대는 굵은 철사줄을 동상의 목에 걸고 넘어뜨렸고 쇠사슬로 동상을 묶어 서대문 이기봉 집까지 끌고 갔다. 어우, 사람들이 참. 남산의 동상은 너무나 커서 시위대가 어찌할 수 없어 몇 달 후에 전문 요원이 투입되어 철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남산, 남영동 올레길 편에서 소개할 것이다. 남영이란 남쪽에 있는 감영이 있기에 남영이라고 했다. 24년 2월 25일 2차 올레 연구회 답사 몇 년 전 두 동상의 일부가 현재 명륜동의 어느 가정집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람하고 친척인가? (164페이지) 옛 수송초등학교 터 현 정로구청. 수송초등학교는 1907년에 개교했는데 조선시대 외사복시 와이스푸스 자리였다. 사찰인데 이름이 어렵다. 외사복 와이스푸 외사복시 스푸스. 사복시는 말을 관리하던 국가관청이다. 내 사복시는 공안에 두었다. 말을 관리하던 국가관청 사복시 스푸스. 말을 관리하던 국가관청이와 이름이 사복시인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중주차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석. 정로구청 옆에서 있는 이마 빌딩은 리마 빌딩은 이런 이유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외사복시는 본래 정도전의 집터였다. 정도전이 왕자에 난 때 이방원에게 패하고 나자 이방원은 정적의 집터를 마국간으로 만들어버렸다. 권력싸움의 비상함이 느껴지는 자리다. 충무공 이순신이 정육품 주부 시절 이곳에서 근무했는데 사복시에서 근무했어? 말을 관리하던 국가관청 16일밖에 있지 못하고 함경도로 떠났다. 16일밖에 있지 못하고 함경도로 떠났다. 이순신. 외사복시 기능이 없어진 1907년 이 자리에 수송공립보통학교가 들어섰다. 수송공립보통학교 교사는 1934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1938년 새로 교사를 세웠는데 매우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수송국민학교가 문을 닫을 때까지 교사로 사용되었으며 도시민구가 줄자 철거되어 종로구청과 소방서가 들어섰다. 4월 19일 학교가 세종로 가까이에 있는 관계로 어린 학생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전한승 12세 수송국민학교 6년 구는 4월 19일 하교하여 세종로를 건너가던 중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시위 학생들이 즉시 수도 의대 부속병원으로 이송했지만 30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때문에 사상 유례없는 국민학생 데모가 일어났는데 이때 학생들은 3.1절 노래를 부르며 시위에 나섰다. 3.1혁명의 집단 기억은 또 한 번 이렇게 4.19 혁명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아, 슬퍼요. 강명희 수송국민학교.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다른 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오빠와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나요?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4월 26일 세종로에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선 수성국민학교 학생들. 어린 학생 같은데? 4월 19일 동료 전한승 군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자 아저씨들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서 시위에 나섰다. 아저씨들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서 시위에 나섰다.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그리고 25일, 26일. 학교에서 피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수성국민학교 지도 1958년 서송 고민校지도에 역기 역자로 건물이 표시되어 있다. 역기 역자가 뭐야? 역기 역자 역기 역자 뭐구나?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세종로 현 광화문 광장. 세종로는 경무대와 국회의사당, 중앙청으로 가는 길목인데다가 분노의 대상이었던 반공회관도 있어 가장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자연스럽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0년 4.19 혁명 50주년을 기념하는 탑이 세워졌지만 현재는 의정부, 이정부, 예터 발굴 작업 관계로 펜스에 가려져 인도에서는 볼 수 없고 옆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망대에 올라가야 볼 수 있다. 167페이지 4.19 당시 세종로 총격 희생자 김명기 21세 남 중앙대 재학, 김태년 22세 남 중앙대 재학, 차대공 14세 남 균명중학교 현재 만리동 환일중 재학, 박찬원 19세 남 서울상고 2년 현재 경기상고 재학, 고순자 24세 여 서울대 재학, 문하웅 19세 남. 세종로 앞 4.19 시위대 모습. 4월 26일 탱크 위에 올라선 시민들. 뒤에 보이는 건물이 옛 조선일보 사옥이다. 169페이지 옛 반공회관터 현 미국 대사관. 불타고 있는 반공회관. 정치 깡패들의 소굴이었던 세종로 반공회관이 4.19 그날 시민들의 손에 의해 불탔다. 대구시 4대 민의원이던 신도환이 1959년 8월부터 대한반공청년단 단장을 맡고 있었다. 4.18 고대생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모인 깡패들의 첫 집결지가 세종로 반공청년단 건물이었다. 건물 앞에는 메가더의 동상이 있었는데 시위대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꽃다발까지 목에 걸어주었지만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169페이지 옛 중앙청 옛 조선 청독부 청사는 1916년 8월에 착공하여 1926년 10월 1일 준공된 건물로서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1995년 8월 15일 김영삼 정부는 우리나라의 치부를 지우고 신한국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옛 조선 총독부 돔상부를 잘라내는 퍼포먼스를 TV 생중계로 진행하면서 해체